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87회 마지막 강좌이네요. 결산과 수정만 남았습니다. 자, 결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문제는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요. 수동부터 항상 먼저 입력하시고 자동을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1번 장기차입금에 관련된 거 수동입니다. 그리고 2번 이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것도 수동이네요. 3번 현금 과부족 계정 원인을 찾는 거, 이것도 수동입니다. 자동은 없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만 다 하겠습니다. 국일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2,500만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자, 이거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는 지금 유동성 장기 부채를 다시 기간을 2년 연장해서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장기 차입금 중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된다.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고요.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성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은 장기 차입금, 이거 틀리는 경우 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장기 부채, 이거 계정과목을 기억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 경우보다는 유동성 장기 부채도 채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안 걸어서 틀리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계정과목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프를 무조건 걸어 주십시오. 그래프를 다 외우시기가 힘드시면 잘 쓰는 계정과목이 아니면 그래프를 다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안 걸어도 되는데, 즉 현금에다가 국민은행 그래프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맞는 겁니다. 맞다 쳐져요. 하지만 유동성 장기 부채에 그래프를 걸지 않으면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이 점 유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정답은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고 때론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기는데요. 둘 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기 때문에 그래프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제가 잘못했네요. 12월 31일이죠. 31일. 왜? 오늘이 결산일이지 않습니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입니다. 자, 12월 31일. 여기에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래프 걸어 주셔야 됩니다. 9일. 금액은 25뿔뿔. 대변 4번 유동성 장기 부채죠. 2,500만원. 그래프 걸어 주셔야 됩니다. 9일. 이렇게 코드번호가 그래프를 걸어 달란 말은 이렇게 코드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날짜 맞고요. 차변 장기 차입금, 대변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프 둘 다 걸려 있고요. 그리고 2,500만원씩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2019년 1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이 날짜를 기간을 그림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생각하십시오. 판매비와 관리비인 임차료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네요. 월할 계산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매번 나오죠. 이런 문제는 놓치셔서는 안 되고 전산 세무이급, 데이트이급 다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립니다. 9월 1일이네요. 9월 1일입니다. 오늘은 결산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그리고 8월 31일 이렇게 됩니다. 적었고 다음 1년간 임차료가 얼마다? 1,800만원입니다. 월할 계산해야 되니까 나누기 10이죠. 그러면 한 달에 150만원이네요. 자, 항상 월을 따질 때는 이거 가지고 따지십시오. 150만원 곱하기 8하면 1,200만원이 되고요. 1,800에서 1,200을 빼면 왼쪽의 돈은 6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언뜻 보시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면
12에서 9 빼면 3이지 않습니까? 석 달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따지지 마시고 항상 날짜는 2월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날짜는 5일이든 9일이든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월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150만원 곱하기 8이니까 1200입니다. 자, 이거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돈을 주는 시점이나 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는 시점에 임차료 비용으로 했다고 문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줬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로 줬습니다. 이거 알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주거나 받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인 경우는 앞에 돈입니다. 600만원이 되고요. 주는 시점에서 비용이나 수익 계정이면 뒤에 돈입니다. 이 돈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임차료는 우리가 무엇을 빌려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지급하는 내용인데 얼마를 지급했다? 뒤에 돈이니까 1200만원을 줬습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이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입니다. 자, 이날보다 앞에 줬으면 먼저 준 거고 이날보다 뒤에 줄 것이면 못 준 겁니다. 지금은 9월 1일 날 지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준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임차료 12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거보다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임차료는 주는 내용이네요. 임차료 지급한 내용입니다. 됐고요.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따집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고요. 임차료는 9월 1일 날 줬기 때문에 앞에 줬기 때문에 먼저 뒤에 줄 것이면 8월 31일 날 줄 것이면 못 이래 됩니다. 지금은 임차료 먼저 지급했다고 알 수 있고요. 돈입니다. 돈은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일 날은 얼마를 먼저 줬는지 봐요. 8월 31일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먼저 줬습니다. 이 돈이 얼마였습니까? 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이만큼 먼저 줬습니다. 이만큼이 얼마인데? 12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후자 방금 했던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려면 외우셔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자산이나 부채이면 앞에 돈, 비용이나 수익이면 뒤에 돈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외우시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결코 아니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계정 과목이 임차료입니다. 적어주시고요. 자, 이 계정 과목을 만들 텐데요. 항상 순서대로 합니다. 이 칸부터 번호 적어두었죠. 1번, 2번, 3번, 4번 번호대로 할 겁니다. 첫 번째 이 칸입니다. 이 칸에는 뭐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입니다.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뭐 비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 이 칸입니다. 2번 칸. 이 칸은 먼저면 선, 모시면 미입니다. 지금 먼저 지급했잖아요. 먼저니까 뭐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 자,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이 칸. 지금은 지급했으니까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급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글자를 뭉치게 되면 선급 비용이 됩니다. 선급 비용이 되고요.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에 적으면 되고요.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이 차변이 되고 물론 돈은 1200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계정 과목은 어디에? 대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수익과 비용의 연과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 3번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 금액은 얼마? 1201 뿔뿔. 대변 4번 임차료죠. 임차료인데 800번대 819번 임차료 1200만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맞네요. 임차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대. 예, 이름으로써 별 문제 없이 끝났네요. 확인 봅니다. 확인합니다. 선급비용 임차료 맞고요. 이런 것들은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물론 찜찜하시면 지우려면 한번 찍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엔터, 요거 찍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엔터 이러면 없어집니다. 안 지워도 되는데 찜찜하신 분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 이 문제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처리와 기중의 현금 과부족 정산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돈을 기중에는 현금 과부족이 없었습니다. 오늘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는 이렇게 뭐 현금으로 뜯어버리게 되고요. 물론 돈이 남으면 잡익, 모자라면 잡손실, 이거는 틀리는 경우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고 틀리는 게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현금이고요. 어떨 때는 이게 현금 과부족이거든요. 잡익, 잡손실은 남으면 잡익, 모자라면 잡손실, 이거는 틀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가 현금이고 어떨 때가 현금 과부족이냐 하면 이겁니다.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즉 다시 말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결산하려고 보니까 돈이 남더라 모자라더라, 이럴 때는 현금으로 바로 틀어버리게 됩니다. 틀어버리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보십시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이라 되어 있잖아요. 즉 이 말은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습니다. 이거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뭐 잡손실로 처리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즉 지금은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남으면 잡익, 모자라면 잡손실이 됩니다. 남는지 모자랐는지는 어디에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져나와서 자, 여기 보면 총계등 원장, 왜? 계정 과목이 한 개 나와 있기 때문에 총계등 원장에서 현금 과부족을 조회합니다. 해봤더니 자,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뭐 우리가 찾는 것은 현금 과부족이죠. 요거 현금 과부족입니다. 141번. 자, 무엇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9월달에 37만원이 있네요. 37만원이 있고요. 뭐 이게 차변되면 돈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보면 됩니다. 따다. 이거 9월 31일 다시 한번 더 어디를 더블 클릭하는가 하면 돈을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따다 했더니 무엇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월 2일자에 현금 과부족이 발생됐네요. 자, 그리고 차변대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도 잘 안 되시면 10월 2일날 한번 가볼까요? 자, 10월 2일날 요것도 더블 클릭 따다 했더니 하단입니다. 날짜를 제가 더블 클릭했습니다. 하단에 무엇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입금이네요. 입금이란 말은 차변이 현금이란 말이죠. 대변이 현금 과부족 아닙니까? 현금이 지금 남았단 말이죠. 현금은 남차부대. 우리가 기중에 현금 과부족 정산하는 것은 현금은 남차부대. 기억나시나요? 우리 기본 강좌 할 때 했잖아요.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차변에,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에, 상대 계정은 현금 과부족. 지금은 뭐 현금이 들어왔죠. 보십시오. 남았으니까 뭐 현금, 지금은 잡이익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뭐가 된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네요. 이 현금 과부족이 정산되려면 반대변에 적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변이 뭐 현금 과부족, 대변은 잡이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수익이지 않습니까? 영업의 수익.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12월 31일이죠. 차변 3번입니다. 3번에 현금 과부족 엔터. 금액은 37만원이었습니다. 3709. 그리고 대변 4번 뭐 잡이익이죠. 잡이익 얼마? 37만원. 예, 확인하러 갑니다. 자, 차변 현금 과부족, 대변 잡이익. 예, 정확하게 되었네요. 자, 이름으로써 뭐 결산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현금 과부족, 결산일에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는 어떤 경우인지, 오늘 돈이 기중에는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안 했고 오늘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현금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기중의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으로 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회 문제입니다. 자, 조회 문제. 자, 조회 문제 하기 전에는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조회 문제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합니다. 첫 번째,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글자를 보셔서는 안 돼요. 부가세 관련 조회가 제일 먼저입니다. 문제가 지금 부가세 관련이네요. 제일 먼저 부가세 관련은 부가세 신고서 보고, 없으면 합계표, 없으면 메인 매출장 순으로 조회하면 무조건 이 세 개 안에는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으면 거래처 원장을 줘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나오면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것도 아니고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을 줘야 할 것이고요. 이것도 아니면 시작월을 봅니다. 시작월이 1월부터면 합계 잔액상표를 줘야 할 것이고요. 1월부터가 아니면 1월계표를 줘야 하는데 1월계표를 봤는데 없으면 다시 합계 잔액상표. 합계 잔액상표가 없어요. 들어가 봤더니 답이 없어요. 그럼 1월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조회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5개 안에는 무조건 있다. 이 5개 안에는 정답이 무조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조회 문제도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하나 딱 기억해 주시고, 사실은 전산회계 2급 할 때도 제가 이 순서로 풀었습니다. 저와 전산회계 2급을 했었더라면 아마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저와의 첫 만남이라면 이거 체크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에서 3월까지 맞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부가가치죠? 부가가치에 관련된 것은 부가가치 여기에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먼저 부가세 신고서 눌러달라 그랬죠? 부가세 관련은 여기에 찾아보고 없으면,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사개표 여기 찾아보시고, 없으면 회계관리에 매입 매출장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겠습니다. 다음 1기니까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엔터 하면 무엇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입세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과세표준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파란색이 매입입니다. 파란색한 이 칸에서 보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찾는 것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매입 이 칸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찾았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은 공급가고 요것이 세액입니다.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은 공급가, 세액. 지금 물어본 것은 800만원이 맞을까요? 80만원이 맞을까요? 80만원이 맞습니다. 왜? 세액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공급가, 그리고 이거는 세액. 880만원은 공급, 대가. 이렇게 말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답은 무엇이 되겠다? 지금은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가 된다? 80만원이 정답입니다. 80만원. 물론 이 조회하는 문제, 이거의 정답은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가 하면 실기 화면에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눌러주시고, 여기에 객관식 답안들 입력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1번 칸 여기가 조회 문제 금액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80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현금을 준 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부가세 관련 조회입니까? 아닙니다. 뺍니다.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도 회사 이름도 없고 거래처란 글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안에 없습니다. 2번도 아닙니다. 세 번째,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이 되나요? 지금 보십시오. 현금 지급액, 현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 찾는다? 총계정 원장에서 찾습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에서, 자, 여기 보시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죠? 여기서 찾겠습니다. 자,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자, 계정 과목, 현금이죠? 101번, 현금.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현금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자, 차변에 있는 것은 현금이 들어온 거, 대변에 있는 것은 현금이 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대변에 있는 돈을 봐야 됩니다. 석 달 동안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이만큼, 2월 달에 이만큼, 3월 달에 이만큼, 총계 이만큼. 그래서 지금은 7,052만 7,200원이네요.
이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입금된 금액은 얼마고 하면 이거 1억 7천 이거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전기 2월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빼야 됩니다. 이거 3개만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요거 금액을 했습니다. 했던 이유가 전기 2월 이런 게 없잖아요. 없어서 이거 3개 금액이 이 금액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70527-2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답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70527-200 예, 맞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들 내시고 2019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8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첫 번째, 자, 부가세 관련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사 이름이나 그레트라는 글자가 있나요? 없죠? 회사 이름도 없고 그레트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게 있나요? 자, 이 말 안에는 전기분, 유동, 비유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뭡니까?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기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 상태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입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 이쪽에 있죠.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표입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 몇 월입니까? 6월이 있네요. 06 하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당좌 자산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가? 당좌 자산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좌 자산 이게 바로 있네요. 당좌 자산이고요. 자, 단기 이게 올해입니다. 금액 한번 볼까요? 이만큼입니다. 7억 8,600 얼마가 되고, 그리고 전기 작년입니다. 작년에 거 4억 얼마네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죠?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 돈에서 빼면 되겠네요. 빼기 7억 8,600 얼마에서 4억 4,600만 원을 빼주면 되겠네요. 빼주면 얼마가 되겠죠?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뺐더니, 자, 제가 수익을 적어두었습니다. 7억 8천 이만큼에서 4억 4,600만 원을 뺐더니 3억 4,213만 210 이렇게 3억 4,021만 3,400원이네요.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가셔서 계산해 주시면 금방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회하는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이하실 때 이 순서 있죠? 이 순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대로만 적용시키면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자, 물론 나는 회계 업무를 오래 봐서 한 3년 5년 하고 시험을 친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잘 한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저는 회계 업무를 본 적도 없고 실무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찾는데요.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대한민국의 상위 1%입니다. 상위 1% 안에 들 만큼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87회 기출문제는 풀이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는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